자, 이교시 해야 되는데, 그, 인적공제, 이 자녀 이쪽이 나와가지고 이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긴 합니다만 몇 개는 또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될 것도 있고요. 설명 좀. 자, 보시죠. 자, 요 자녀세액 공제인데, 그,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직계비속은 손자손녀 포함이었죠. 손자손녀 포함. 그죠? 손자손녀 포함인데, 여기 자녀세액 공제 정말 리얼 자녀만 돼. 자녀세액 공제. 자,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여러분들, 이게, 그, 여기 계정이다라고 해요. 계정. 뭐냐면, 그, 육아수당 아세요? 육아수당? 육아수당이란가? 자녀수당? 그 자녀수당이 원래는 예전까지는 6세 이하였거든요. 근데 여기 개정이 돼가지고 7세 이하로 바뀌었어요. 맞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7세 이하면 자녀수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자녀세액 공제까지 해주면 꿀 2번 빠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게 하면 꿀 2번 빠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녀세액 공제는 우리가 요 8세부터 20세 있죠. 우리 아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했던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는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공제 쪽이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자녀 수당을 7세 이하는 받으니까 8세부터 20세까지만 요 자녀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8세 이상만 된다는 말 문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걸어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자녀세액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 자녀. 우리 실제 좀 이따 실기 입력할 때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왠지 요 이름만 놓고 보면 내 자녀다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자녀가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면 동그라미고 아니면 동그라미 안 치거든요. 이걸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요. 거는데 이걸 또 잘못 외우셔가지고 내 자녀인데 왜 체크가 안 돼 있지라고 체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7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자녀세액 공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알죠? 요 자녀세액 공제는 컴퓨터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8세부터 20세를 알아서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가 체크가 안 돼 있지? 뭐 3살짜리 막.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꼭 요 자녀가 자녀세액 공제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셔야지 나중에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알죠? 요거 좀 주의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산 입양세액 공제는요, 시험에서는 줄 건데 혹시라도 안 줄 수 있으니까 높아심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올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그 세액공제 해주는 게 출산입양 세액공제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 어떻게 줄지 아냐면, 만약에 내가 자녀가 한 명이 있어요. 자녀가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출산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올해 출산했으면 처음 출산한 거잖아요. 올해는. 맞죠? 근데 자녀로 따지면 2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죠. 맞죠? 그러면 입력을 할 때는 그럼 첫째로 입력하냐 아니면 둘째로 입력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둘째로 입력을 해요. 맞죠? 그래서 항상 요 출산 입양 세액 공제는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가 몇 번째 자녀냐 그 말이에요. 맞죠? 그거지 올해 몇째 그게 아닌 거예요. 올해 몇째냐 몇 번째냐가 아니라 올해 몇 번째 대상 자녀를 출산 입양했냐 그거예요. 맞죠? 그 말. 근데 시험에서 줘요. 알죠? 주긴 하는데 혹시라도 높아심에. 자, 됐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입력하는 방법 설명 좀 할게요. 자, 이제 인적공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저번 주에 사원 등록에 기본사항 입력했죠. 뭐 우리가 생산직 여부 이런 거 입사일자 체크하는 거. 했죠? 근데 우리가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메뉴는 요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여기에서 해요.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입력하는 방법을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얘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누르시면 여기 연말관계에 숫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숫자는 여기 중간에 있는 당구장 표시의 연말 관계 이거 보시고 숫자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명, 내국인, 주민번호 이런 건 문제에서 줄 거예요. 줄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냥 입력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사업자 등록번호는 짝대기 안 넣고 넣는 거예요. 숫자만.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요 기본공제 요거예요. 여기 기본공제 이렇게 여러분 커서가 가면 이렇게 창 띄우거든요. 창 띄울 때 이렇게 돼요. 여기. 자, 여기 0번 부라고 있죠. 0번 부. 0번 부는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가끔씩 오해하시는, 자, 보세요. 뭐냐면 여기 부양가족 명세는 내가 인적 공제가 되는 사람만 입력하는 메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인적 공제가 안 되더라도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가족 중에 우리 아까 했던 아예 공제 대상이 안 되는 며느리, 사위, 고모, 조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빼고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0번 부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나머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2번 배우자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일 때가 2번인 거예요. 그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0번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 4, 5번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좀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번 장애인, 2번 장애인, 3번 장애인을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장애인의 커서가 가면 알아서 장애인에 이렇게 창 띄워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1번, 이게 일반적인 장애인분들 되시겠죠? 알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고 주면 2번, 중증 환자라고 주면 3번.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아예 언급을 줘요. 알죠? 그래서 장애인을 좀 구분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추가 공제. 맞죠? 여기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맞죠? 그리고 여기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임양 세액공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띄우면 요거예요. 요거. 우리 부녀자 공제, 본인이 부녀자 세액공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를, 한부모 공제도 본인만 돼, 본인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이 부녀자하고 한부모 중복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복되면 한부모가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받을 때.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세액공제 받을 때고, 요거 좀 바뀌었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문구가. 요게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이제 8세가 됐죠, 8세.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못 바꿔서 제가 모르고.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인 경우 컴퓨터가 체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요렇게. 요게 끝이에요. 그렇죠? 입력하는 건 되게 쉬운데 꼭 여러분들 되냐 안 되냐 그 요건 판단하시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얘네들은 연말정산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제발 암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저번 주에. 나눠드린 유인물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4페이지 펴주세요. 4페이지.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펴주시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회사는 2100번으로 갈게요.